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재난지원금 얘기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예. 지금 뭐 이제 거의 구체안이 결정이 된 거죠? 시기하고 액수는 아직 안 정해졌고. 그렇죠. 지금 방금 이제 네.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2월 안에 이번 달 안에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냐 10조에서 15조 사이에 그 추경을 편성을 하고 3월 중순까지 그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3월 말 지급을 한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근데 조호영 원내대표 계속 이제 저 이야기를 해요. 자꾸 선거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봄에 그 지급을 하면 지방선거용이고 여름에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 선거 그 선거용이고 어느 시기에 지급을 해도 다 선거용으로는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주는 거지 목마른 자에게 금목걸이나 금시계를 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지금 시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게 그 중요하고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접근을 하면서 이거는 안 돼. 지금은 시급할 때가 아니야. 여름 정도가 시급한 때야라고 비판을 하면 충분히 토론이 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든 재난지원금을 지불하면 다 선거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주장은 어떤 법적 절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좀 마련해서 하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5인 이상 이 고용한 자영업자는 예전에 2차, 3차에서는 배제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연매출 4억 이상도 배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매출과 관련된 자료가 남지 않았던 바로 폐업했던 이런 한 세 가지의 그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이 사각지대를 손실보상제라는 제도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계속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이러한 그 중요 사각지대를 바로 보완하면서 정부가 이미 그 기준을 가지고 시급하게 이 문제는 얼마만큼 속도를 맞추느냐의 문제니까 신속성에 대해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느긋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선별이냐 아니면 전 국민 지급이냐 이건 논란이 마무리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같은 방향이라고 봐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보편적 지급, 그다음에 그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했던 선별적 지급이 어쨌든 목마른 그 국민들에게 빨리 목을 적실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데 방향은 보편적 지원이 그 큰 방향에서 맞다. 민주당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한 단계 정도를 더 놓자라고 했던 게 4차는 선별적 지급, 그다음에 이제 5차 지급을 할 때는 보편적 지급을 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낸 거죠. 지금 액수는 300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어쨌든 지금
그 또 표현도 참 재밌게 했는데 100에서 300이 이제 2차, 3차의 지원금이거든요. 이건 위로금 수준이다. 예. 그래서 더 넓게, 더 두텁게라고 표현한 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액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5천에서 예. 500에서 1000 사이에 예. 그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자, 속도가 중요하다. 그 뭐 선거용은 뭐 언제 얘기해도 선거용이라고 비난할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이런 거죠. 민주당이 관심이 있었으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핸드폰용으로 2만 원씩 준다 그랬을 때 예. 그때는 2주 만에 후딱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의아했던 것이 그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자 정도까지의 선에서는 국민의힘은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희는 항상 일관됐거든요. 재난지원금은 재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벗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시간을 끌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이재명 지사 얘기도 했죠. 당정 협의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랑 이견이 노출됐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선거와 재난지원금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는 것 자체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급 시점을 보면 3월 말이라고 이제 못 예. 박았거든요. 4월 7일에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늦추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재난지원금이 예전의 사례에 비했을 때 왜 오늘부터 오늘 2월 지금 중순입니다. 여기서부터 왜 한 달 반이나 오히려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꾸로? 저희는 예를 들어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당겼다. 그래서 예. 선거와의 이격거리를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해받을 일도 없고요. 국민의힘도 거기에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채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당의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아니면- 늦추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이번에 저희 윤희숙 의원도 지적했지만은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지급하려고 오히려 늦추는 게 아니냐 지금 여당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야 선거 4월 7일이니까 4월 6일 날 줘라.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일찍 준다 늦게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선거와 시간을 맞춰서 주느냐라는 자, 그 얘기 부분인 답변 거고.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아니, 여기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당이 예를 들어 한 5달 전부터 주장했던 대로 선별 지급을 굉장히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게 두텁게라는 그 안 자체를 받아들인 것이 좀 더 빨랐으면은 예. 지금 이 논의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근데 되는.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 말씀은 하여튼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기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거는 예. 어차피 줄 돈이면 먼저 주는 게 낫지 무슨 뭐 남겨가지고 뭐 한 달어치 뭐 이자 빼먹을 겁니까 나라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네, 이제 우리 재고가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난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재고와 달리 당에서 표현하는 국민의힘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은 오해를 사기에 아주 적합한 표현들이에요. 예. 자, 지금 상황에 있어서 더 빨리 하자고 그러면 손실보상제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지금 그 조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손실보상제를 국회가 제정한 이후에 하자. 그럼 지금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이제 예.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꽤 낫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실보상제,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당 의원님과 소통해 보면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 조치를 해가지고 이미 지난 한 1년 동안 피해는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소급 적용은 안 된다예요. 예,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딱 그 3월 말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피해는 속된 말로 재난지원금 퉁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피해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사업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를요 정확히 국민들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민주당의 생각 아까 뭐 양문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다소 높여서 뭐 500만 원 이렇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업종에 따라 가지고는 수천만 원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미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거나 폐업을 한 업종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사실 이거 먹고 이제 이거 받고 이제 예. 사실상 퉁치자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전에 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네. 지적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런 논의가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자영업자 예,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 500이냐 600이냐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예. 보상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봤던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안을 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예. 저희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손실보상제는 전제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아니면은 더 일찍 지급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 전에. 저는 그 손실보상이 커버해야 될 범위가 어딘지 왜냐면 예. 이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정은 한정적이고 소급 적용을 하기엔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딱 여기까지 이제 재난 그 지원금을 처리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당장 오늘도 지역구에서 전화 몇 통 받았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만약에 그 1년간의 소득 보상을 하지 않는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그러면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전 정치권이 이거는 뭐 꼭 민주당에 대한 반발뿐만 알겠습니다. 아니라 저희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반발이 클 하나하나 겁니다. 사안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의 입장은 손실보상제는 반드시 전제돼야지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그러면 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그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려면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게 여당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이요. 예. 이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3달이 됐고, 3달, 4달이 됐고요. 그게 안 주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논의요. 민주당이 뭐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입법하는데 한 이틀 만에 쑥딱 해버립니다. 그냥 예. 그렇게 소집해가지고 상임위 소집해가지고.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재정도 지금 부실하고 그렇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 법이 미비가 아니라 법제 미비가 아니라 앞에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소상에 대해 가지고 단 20% 30%라도 보상하려 그러면은 이건 지금 재난지원금 액수로 나오는 13, 14조 원 갖고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지금 고육지책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히려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국민들에게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건 알지만은 재정이 여력권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점을 언제로 잡아가지고 요 앞에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가 여야 대타협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뭐 이게 좀 돈 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난지원금 준다. 요 얘기만 민주당이 계속 앞세우고 있는데 네. 그 이면에 있는 지난 1년간의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했던 그 그 부분 얘기. 어떠세요? 이채고 보시기에 예. 지난 1년간의 그 손실보상은 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 건가요? 우리 지금 상황이? 저는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매출 기준을 뭐 재작년이랑 비교한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모델로 나가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거는 100%는 못 드린다 매출 예.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재정이 허용하니까 드릴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거기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건데 또 만족지 못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판을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정치권이지 지금 그 얘기 쏙 빼놓고 500만 원 줄까 1000만 원 줄까로 선거 전까지 버틴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그거는 아니라 봅니다. 지난 1년간, 그러니까 과거의 손실보상은 어떻게? 예. 아니 근데 이제 워낙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리고 뭐 한 이틀 만에 뚝딱해서 처리한 법안이 도대체 예. 뭔지 나는 잘 모르겠고 공수처법 같은 거. 공수처법은 1년 이상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일단 여기 이제 이 이런 문제. 부분은 이제 너무 단순화시킨 거고 지금 현재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이면 그 전전년도와 전년도의 매출을 비교를 해서 그 계산을 하고 하면 행정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얼마만큼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신속함, 속도전의 문제면 이미 기준을 해서 크게 유목화를 A, B, C, D 뭐 이렇게 유목화를 하든가 해가지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지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는 예. 방식이 정당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 이채고 지적하는 부분들 충분히 나는 민주당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네. 투 트랙으로 가면 돼요.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편적 지원을 하고 선별적 지원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정부가 임의 기준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은 이대로 이 속도를 치고 가고 예. 그다음에 손실 보상제라는 제도 속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있어서 치밀하게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세분화. 예를 들어서 크게 A, B, C, D로 나눴던 걸 A부터 L까지 나누든지 해서 더 세분화하는 이 작업들 또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급한 불은 뭐 빨리 끄는 게 좋다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아까 이채고 얘기는 손실보상금 제도까지 엮어서 같이 얘기해서 그런데 예. 더 빨리는 안 됩니까? 그럼 말을 예를 들어 그렇게 급하면? 저는 더 빨리 예. 가야 되는데 예. 근데 이채고와 이채고 주변의 의원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채고는 소개를 한 거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또 아니, 하나를 더 생각이 다르니까 민주당 입장 자체적으로는 더 선거에 맞췄다는 어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 이래서 3월 말이 아니고 더 빨리 땡길 수는 없는 겁니까? 당연히 더 빨리 땡길 수 있죠.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추경안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네 등분을 할 것이냐, 3등분을 할 것이냐라는 이 보상 대상에 대한
유목을 얼마만큼 단순하느냐. 예. 그다음에 거기에 500만 원을 줄 것이냐, 700만 원을 줄 것이냐, 1000만 원을 줄 것이냐, 1500만 원을 줄 것이냐. 이러한 이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추경이 10조에서 어쨌든 15조 정도를 그 안에서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속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조호영 대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손실보상제를 제도화한 이후 제정한 이후에 하자라는 이 주장과 두 번째 그 재원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그 국채 발행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고 본 예산 지금 그 확정된 그 정부 예산을 최소한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양 의원님 떼어보겠다고 그 두 가지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 선거 야당에서는 자꾸 선거의 그 시점에 딱 맞추냐 이걸 비판하니까 네. 아예 더 땡길 수 없냐는 그 질문을 저는 충분히 예. 이 추경에 대한 합의가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 훨씬 더 땡길 수가 있죠. 더 땡길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2월 중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3월 중순경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3월 말 지급인데 추경안이 편성되고 바로 합의가 되면 3월 초에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바로 예.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근데 예. 조금 더 이제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1차 때문에 1차 때 보면 보편 지급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 보편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1차 보편 지원금의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 진작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제도화해가지고 영업선상 고실이라든지 재난 지원,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구호자금으로서 준다는 의미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조용 대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금액이 간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가지고 그 부분에 맞춰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최종적인 해법이거든요. 사실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그 시기를 최대한 당기자고 지금 야당은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주겠다고 그냥 결단을 해버리는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건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법제화돼가지고 재난을 입었다? 그럼 이렇게 지급한다. 룰화돼 있으면은 여도 야도 오해할 일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예. 이 얘기 여기까지 하셔도 예. 되겠죠? 예. 자, 그럼 여당 얘기 다시 좀 비슷한 사안이라.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해석하기엔 친문 대 비문. 네, 그- 일단 뭐 그렇게 예.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보편 지급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그 대표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안 된다는 예. 말씀이죠? 예. 현 시점, 예.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보편적 직업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얼마만큼 재정에 그 충격을 덜 주느냐라는 그 측면이 또 하나의 그 고려 요소로서 예. 현 정부의 이 정책 기조를 틀어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들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당장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현재 필요한 것들은 땡겨 쓸 수 있을 만큼 땡겨 쓰고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그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급이라는 표현, 준전시 상황이라는 표현, 전쟁 상황이라는 표현에 걸맞지 않은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을 해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이 뭔가 신주 단지인 것처럼 거스르지 말아야 될 금력인 것처럼 예. 이렇게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재정기획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예. 아니, 예.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고 뭐 긴급 상황이라고 전쟁 때 총을 다 들고 가서 한 번에 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가 비상 상황이에요. 총알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10조에서 15조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재정 건전성을 건들고 그다음에 회복하지 못한 회복 불능의 재정 그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규모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도 경제부총리가 국간 사정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그냥 계속 소리 지르는 의원들이 잘하겠습니까? 국간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긴급 상황이니까 해라. 그런데 정작 탄약지기는 탄약이 없어요.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 근데 이제 문제인 이게 거예요. 비유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 그렇지. 비유를 하면 방금 이채우 그렇게 비유하셨지만 여당 측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예.
다 죽고 난 다음에 총알 남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로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비유보다는 어떤 그 얘기를 이재명 예, 지사는 계속 예, 하고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전투라는 게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코로나 그 지속 기간에 대한 예측이 지금 여당 측에서 했던 예측이 초기 예측과는 달리 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탄핵지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늘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이창호의 비유에 대해서 별로 제가 그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다양한 비유는 또 비유와 논쟁을 낳게 마련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00조가 넘었어요. 예. 그렇죠? 견딜만 하다 이 얘기죠, 여당. 500조에 예. 지금 그 10조에서 15조 앞에 7조 8천억 그 3차에 그 뭐 이 9조 3천억 그다음에 이번에 한 15조 이 부분들이 전체 500조 안에서 10%도 채 안 되는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그 정도도 안 될까라는 부분에서 쿠팡이 지금 그 상장을 하면 50조 이야기를 하는데 이채구 발언 잠깐 여력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잘 짧게 반박하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요. 진짜 알짜 부자들은 예. 돈 벌어도 버스 타고 다니는 택시 그 하고 다닙니다. 그거 뭐 예? 그 사람들이 뭐 돈에 택시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안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홍남기 부총리에서 굉장히 이제 사실상 압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 부채가 지금 증가하는 속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닌 상황 속에서 우려할 만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예. 그 서울시장 선거 예. 말입니다. 연정 얘기 뭡니까? 저는 그게 정확히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연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도 이건 뭐 저희 당 후보들이 얘기했지만은 예. 그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연정이라는 여쭤본 것이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서울시장의 임기가 좀 길었다든지 이러면은 여러 가지 뭐 공약도 같이 참고하고 할 만한 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실제로 단일화하게 되면은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일정 부분 캠프도 공동 구성하고 예.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나중에 정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캠프 인사들이 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네. 시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정무직 한 10여 남은 자리 이제 있는 거랑 거기다가 이제 공기업, 네. 공기관 이런 것이 있는데 인사권에 대한 연정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핵심은? 아니 그런 것이라면은 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처럼 예. 그런다. 예를 들어 예전에 DJP 연합 같은 거 했을 때 결국은 장관 자리를 뭐 1대 3으로 나누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되기에는 최근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저희가 참고해 보면은 임기 1년밖에 안 된 서울시장이 지금 임기가 있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나 공기관 사장들은 나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 뻔하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교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절차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정을 한다 그럴 때 네. 경선을 해서 지는 쪽에 어떤 의견을 받겠다는 연정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연정의 뭐 단일화를 그래서 예. 이번에는 저도 아까 제가 예. 말했듯이 저희 후보들도 얘기한 얘기지만은 서로 그냥 상대층의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그냥 서론의 의미가 강하다. 그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인가요? 연정이란? 그렇다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비판적으로 보시나요? 그 연정이란 비판적이다 보면 선거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 민주당에서는 뭐 네가 민주당스럽네, 내가 민주당스럽네 예. 이런 싸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연장선이다 이렇게 그런 보면 될것 연장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박영선은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예. 여쭤보려.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가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더 옆지 이제. 내용을 보면 예. 이제 우상호 의원이 할 만한 이야기였었어요. 예, 왜냐하면 여의도를 지하 도로를 내고 그 위에는 예.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상호 의원이 발끈을 한 예.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백수 청년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예. 쭉 하면서 힘 없고 가진 게 없는 이들을 향한 정책이 그리고 절박하고 절실한 정책이 그 필요한 게 민주당스러운 건데 예. 그 지금 그 공원 조성하는 게 그 지하 도로에 세금을 넣고 그다음에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게 절박하고 절실하냐 이게 민주당스럽냐 이 논쟁이거든요. 예. 사례를 놓고 보면 민주당스럽다, 민주당스럽지 않다, 민주당스러운 게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아무 내용 없이 다 끊어버리고 우상호가 갑자기 박영선 보고 민주당스럽지 않아라고 하니까 예. 박영선이 민주당스러운 게 뭔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로 놓고 그렇죠. 보면 그러면 제가 유치하게 보이는 거죠. 예, 제가 그 그냥 듣고 네. 제가 양 의원님 말씀을 듣고 질문을. 네. 이래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떤 거대 계획도 있고 네. 또 약자를 위한 계획도 있고 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지. 네. 이걸 보고 이건 민주화스럽지 않다는 비판이 정당한가요 혹시? 예, 그렇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정치적 논쟁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진짜 유치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제가 고민을 이번 시장 선거는 1년짜리 선거란 말이에요. 예. 1년짜리 선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어떤 부분 혁신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근본적으로 척결할 것인가 이러한 좀 세세한 부분으로 1년짜리 선거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 시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민이라고 표현을 써요. 네. 국민의힘 그 김종인 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선거를 국민이라는 표현을 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우리 당 내에서도 한 10년에서 20년 집권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좀 불편하다. 1년짜리 시장답게 예. 보궐선거에 다운 그 정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범위를 좁히고 실생활적으로 그 시민들이 듣기에 뭐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 듣기에 1년 동안 제가 한테 몇 개 놓으면 저 정도는 해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이게 그 아까 그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용어가 민주당스럽냐 아니냐로 가버리는 순간 이건 약간 인신공격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사실 저희 같이 이제 다 상대 진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분 다 보면 초록이 동색이라고 다 비슷해 보여요. 다 민주당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자기들 사이에서는 간에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탄핵 이후에 보수에서도 보면요. 상대편에서 보기엔 다 보수일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짜 보수니 내가 진짜 보수니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웠던 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원래 보통 자기 당원들 대상으로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저 사람과 나와 둘 다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 많은 공헌을 한 것도 많고 그 안에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차별성을 벌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그 각 당이 보니까 시간은 다 됐는데 모호한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은 보니까 아까 그 연정에 대한 모호함을 좀 해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스러운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돼요. 진짜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예. 그 국민의힘은 그냥 100% 시민 여론조사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은 50%에 시민은 50%예요. 그러면 이 50%를 그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민주당스럽냐 민주당스럽지 않냐는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40%를 얼마나 누가 많이 당겨오느냐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 대상을 놓고 벌리는 그 정치적 논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박 갖고 안 되니까 나중에 둘러서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고 이랬던 사람들이랑 다를 거 없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